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선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이번 시간에는 벨기에가 많은 선수들을 키우고 있죠. 케빈 더브라이너를 위시로 정말 스타 선수들이 많은데 새롭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광받고 있는 선수 브라이튼의 트로사르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벨기에 대표로 참가할 선수인데요. 먼저 프로필부터 살펴보죠. 예, 일단 뭐 1994년 12월 4일에 출생을 했고요. 예, 월터샤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니까 랑클라르 타운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독일 서쪽가에 붙어 있고요. 벨기에 동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 남쪽하고 붙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의 문화권과도 좀 영향이 관계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네덜란드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벨기에가 워낙 많은 그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뭐 결국에는 이제 어렸을 때 축구적으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축구 선진국들이니까요. 예. 근데 일단 뭐 그 트로사르에 붙이는 피터 트로사르하고 저기 그 사진 들고 있는 분이거든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노동자였다라고만 예, 알려져 있고요. 모친의 이름은 이제 린다 세포스로요. 모친 그 작은 카페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술집 아닌가? 술집인데 카페가 아닌데 이게 카페테리아인가 봐요. 그 술도 팔고. 근데 제가 아까 사실 붙인 아버님 얼굴 봤을 때는 트로사르를 안 닮았는데 했는데 어머니가 딱 그 트로사르 얼굴이.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류머티즘 증상이 조금 예,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카페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모님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4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닮았어요. 린지 트로사르인데요. 여동생은 나이키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트로사르도 나이키 축구화를 뭐 신을지 모르겠는데 또 여동생도 뭐 거의 어머니라 거의 판박입니다. 어머니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트로사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이제 딜센 스톡햄시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 행콩구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행크를 응원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행크 팬이었다라고 하고요. 예, 행크에서 그 언젠가 챔피언이 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2018-19 시즌에 그것도 주장으로 우승을 하면서 꿈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기를 이제 그 트로사르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그 8개월 만에 걸어 다녔다라고 하고요. 빠른 건가요? 제가 애를 안 키워가지고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사실 8개월이 빠르다는 느낌은 잘 안 나요. 그래요? 빠른 건 아니에요? 8개월은? 벨기에에서 빠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언제나 어딜 가든 그 볼을 차고 다녔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집에서도 캔이건 풍선이건 그냥 보이는 건 뭐든 발로 차면서 놀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뭐 이제 타고난 축구 재능. 뭐 부모님들 중에 뭐 축구하는 분들은 없지만 뭐 축구를 워낙 좋아하는 벨기에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트로사르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끈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럽에서도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개인 그 트레이너를 고용해가지고 추가 훈련도 항상 했고 그리고 항상 그 땅에 발을 붙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뛰어다녔다. 예, 그렇게 그랬다라고 어렸을 때도 뭐 생일 파티 같은 거 있어도 오래 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또 축구하고 모든 걸 이제 스포츠에 올인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결국엔 엄청난 훈련량이 쌓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유스 시절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경기장 맨 앞줄에서 그 아들의 경기를 봤었다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그 훈련장하고 경기장에 이제 차로 데려다 주곤 했었다라고 해요. 항상. 근데 심지어 그 롬멜 유나이티드하고 또 이제 뭐 웨스텔로라던가 레버노 임대도 다녔잖아요. 그 임대를 갔을 땐 집에서 근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때도 항상 데려다 주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사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부모님 덕분에 좀 안정적으로 본인도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사실 최근에 정말 골을 잘 넣는 선수로서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디에 드로그바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얘기 좀 약간 낯설어요. 왜냐면 스타일이 전혀 조금 다르니까요. 그렇죠. 스타일은 다른데 어쨌건 간에 어렸을 때는 드록바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드록바를 보면서 이제 축구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골을 넣는 걸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드록바는 골잡이니까. 드록바만한 키가 안 되다 보니까 떡대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트로사르가 최근에 그 첼시 이적설이 있거든요. 왜냐면 포터 감독이 첼시에 부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로마노가 한 얘기인데, 포터가 트로사르의 광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현재 당장은 첼시가 뭐,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은, 2023년이 되면은, 트로사르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2편의 말미에 얘기 드렸듯이 내년 여름에 충분히 이 선수를 위해 움직일 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첼시가 움직인다면 사실 트로사르 입장에서도 뭐 드록바의 팬이었다면 그렇죠. 첼시에서 뛰고 싶은 로망도 있을 것 같고 포터 감독도 있다면 뭐 코로면 거의 뭐 가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뭐 아스날도 연결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그 트로사르가 이제 그 포터 감독이 첼시로 떠났을 때 코치진까지 다 떠났잖아요. 약간 브라이트 팬들이 예. 속상했죠. 예, 근데 이제 예, 모두한테 이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런 느낌. 나도 가야지. 그래서 근데 어쨌건 그 이적설에 관련해 가지고 트로사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유보적인 반응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뭐 있긴 하겠지만 현재 팀에 집중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일단은 뛰고 주도적으로 뛰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가 여기 다 다르게 나왔어요. 예. 왜냐면 유보적으로 얘기할 때 어디는 이적 가능성을 열어놨다. 예. 어디는 이적 가능성을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가 두 개로 다 나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로사르 선수가 정말 이 포텐을 유지하고 성장한다면 당연히 이적이 이제 이루어지지 브라이튼이 잡기엔 너무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행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유망주들을 배출했죠. 이게 그가 유스에서 배출한 선수들만인 거거든요. 카스타뉴도 있고요. 레스터에서 뛰는. 그리고 트로사르 있고요. 데브라이너 있고요. 그리고 은디디, 레스터에서 뛰고 있죠. 예, 그리고 프라이트 있고요. 오리기가 그가 뭐 뜬 건 다른 데서 떴지만은 어쨌건 릴에서 떴죠. 릴 유스를 거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행크 유스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요. 벤테케도 있고요. 프루트와 카라스코, 카스테스. 그러니까 사실은 행크가 벨기에 리그 우승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벨기에 리그에서 뭐 유럽 대항전에서 돋보이는 팀은 아니었지만 벨기에 최고의 재능들을 배출한 팀으로 특히 무엇보다 더브라이너를 배출했다는 것 그만으로도 뭐 사실 유스 시스템을 자랑할 만한데요. 게다가 뭐 벨기에 출신 선수뿐 아니라 행크를 거쳐서 잘 된 선수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행크 원더 팀이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한 건데요. 뭐 투톱에 이제 사마타, 저 선수는 이제 에스턴 빌라에서 망했던 선수긴 하지만 어쨌건 사마타랑 이제 웨슬리 송크. 이건 왜냐면 어느 정도 행크에서 활약한 거를 보고한 거기 때문에 오리기라던가 카라스코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뉴스만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로사르, 부페, 좌우윙에 데브라이너, 은디디에 이제 좌우 풀백에 멜레, 오른쪽이 멜레, 왼쪽은 전 모르겠습니다. 우르넨 저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고요. 카바셀레만 합니다. 카바셀레랑 이제 쿨리발리 센터백의 쿠르차 골키퍼. 쿠르차 굉장히 어리게 보이네요. 어찌됐거나 이제 멜레도 그렇고 뭐 이제 카바셀레나 쿨리발리 같은 선수들도 결국엔 빅리그에 가서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또 뭔가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크가 유망주를 잘 이제 성인 선수로 키워내는 팀이다. 뭐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트로사르가 이제 더브라이너에 이어서 또 하나의 좀 이제 재능 있는 그 이선 자원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 우승을 이끌었었을 때 이제 더브라이너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승시키고 브라이턴을 갔었을 때 더브라이너의 그 발자취를 조금 따르고 있다는 평가를 듣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선수가 뭐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여러 전술적인 역할을 볼 수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도 충분히 원할 수 있는 선수지만 뭐 나이나 지금 영입한 구성을 봤을 때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거나 더브라이너만큼의 영향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선수다. 그건 아닌가요? 그냥 뭐 행크가 그래도 나은 벨기에 선수 뭐 이런 거라고 봐야죠. 덕배 후배다 그냥. 왜냐면 오리기나 어쨌건 간에 카라스코 같은 선수들은 유스만 있었던 선수들이니까 행크에서 어쨌건 간에 1군에서 이렇게 뭔가 보여준 게 없어서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그리고 행크 1군 선수 출신 중에는 더브라이너 다음으로 유럽 빅리그에서 성공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쿨리발리가 있는데. 쿨리발리가 있네. 아니 잘 쿠르투아도 있네. 아이고 필리필러 공격자원 중에서 공격자원 중에서 그렇게 보시죠. 행크가 너무 대단하네. 대단한 팀이네. 어찌됐거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그 아이가 있네요. 2017년에 아들 티아고를 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그 여자친구였던 라우라거든요. 여자친구 2살 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혼을 했고 그녀는 예스라고 했다. 애도 있고 이제 사실 거의 사실혼 관계였지만 우리 그냥 함께 이제 100년 가약을 맺자.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 달 전에 둘째가 아.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트로살의 세레모니, 망원경 세레모니인데 아들이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물론 뭐 예전에도 저는 행크 시절에도 저 세레모니 한 거를 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가 이제는 아예 이걸 거의 하잖아요. 무조건. 거의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예, 완전히 시그니처처럼 하잖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에는 이걸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라이턴 그 유튜브 채널에서 물어봤어요. 네. 너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아들이 이게 가장 멋있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이제 트로사가 골 넣었을 때 항상 이걸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보면 넣으면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이제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트로사르가 그의 건전한 사생활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코로나 기간에 하지말 레고를 이제 조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레고 조립하는 것도 좋아한다라고 하죠. 예,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격도 뭐 취미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약간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뭐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골잡이를 스나이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밀한 결정력의 비결이 평소 사격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도 좀 논란이 있었던 적들이 있긴 하거든요. 클럽 브리에가 일단 그 행크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구단인데, 그래서 클럽 브리에랑 굉장히 많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과거에도 뭐 인터뷰할 때 클럽 브리의 그 라커룸은 문제가 그러니까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가 너무 막 아주 찬물이나 아니면 아주 뜨거운 물만 근데 그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정 경기 갔을 때 너무 원정팀을 너무 안 좋게 대한다. 근데 좀 너무 과하게 했었는지 그래서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우승했었을 때 벨기에 리그 우승, 그래서 저기 깜피오네 N이라고 적혔잖아요. 우승 축하연을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구호를 외친 거거든요. 트로사르가 약간 좀 술이 된 얼굴로 모든 농부는 동성애자다. 그 이제 클럽 브리의 팬의 애칭이 이제 농부. 그리고 이게 그럼 동성애자다. 이거 약간 그럼 비하한 모두 까기 약간 느낌. 그럼 LGBT도 비하를 하고 이제 클럽 브리에도 비하를 하고 그렇게 그런 구호를 계속 외쳤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다음날 사과 성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날 밤 난 약간 취했다. 사람들의 상처받게 할 의도는 없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릴 때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본인의 팀에 대한 애정이 좀 너무 과해서 좀 무리를 좀 범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뒤에도 클럽 브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니 브라이턴 가가지고도 클럽 브리에는 옳은 팀이 아니다. 잘못된 팀이다. 거의 뭐 벨기에 엘클라시코 뭐 그런 수준인가 본데. 어쨌든 최근에 클럽 브리에가 챔피언스리그에서 3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트로사르가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 보고 싶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트로사르가 이제 멀끔하고 뭔가 그 성실해 보이는 이미지 속에서 꽤 논란이 있네요. 웃음가스 흡입 논란? 이건 뭔가요? 그 웃음가스 저희 잘 알잖아요. 옛날에 한번 유행했었죠. 히피크랙이라고도 하는데요. 2020년 2월에 이제 스페인에 있는 한 바에서 자한바크 씨랑 셰인 더피랑 파스칼 그로스랑 4명이서 이제 웃음가스 흡입한 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이거는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폐를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 치명적이죠.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죠. 트로사르 좀 반성하면서 좀 몸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되게 얌전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막 그 외부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잘 안 해요.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 안 올릴 뿐 뭔가 숨겨진 사생활이 있었다. 뭐 이 상태의 추측이고요. 일단 트로사르 벨기에 대표팀에서 최근에 좀 많이 소집이 되고 있고 월드컵에도 참가할 거라고 좀 확실히 되고 있어요. 일단 뭐 만 15세 때 제가 그 16세 이하 대표팀에 승선을 했었다라고 했고요. 단계별로 다 거치면서 이제 올라왔었죠. 근데 약간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가 21세는 조금 늦긴 했어요. 21세는 조금 늦었지만은 대신 이제 한 경기 뛰고 2020년 9월 5일에 이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됐던 건데요. 일단 근데 먼저 뽑혔던 거는 2018년이긴 했어요. 2018년 9월에 이제 그때 그 행크에서 이제 마침내 터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뽑히긴 했는데
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었거든요. 예. 게다가 부상까지 좀 따라왔죠. 예, 그랬죠. 그러면서 한 1년을 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가 2020년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팀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뭐 그 유로 2020까지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벨라루스하고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가지고 2골 넣은 거 제외하고는.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2경기 빠진 거 빼놓고는 물론 뭐 주전은 아니더라도 출전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브라이튼에서 좋은 활약, 특히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뭔가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시기를 기점으로 대표팀에서 좀 잘 보이고 있고, 부르키나파소전에 뭐 친선 경기지만 3골을 모두 관여하기도 했었고, 이 폴란드전에도 2골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어찌됐거나 벨기에 대표팀에서 쪼코 자원이나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충분히 이제 자리를 잡았다. 게다가 이제 5인 교체 시대다 보니까 훨씬 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출전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출전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경기 수 대비. 하지만은 그래도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는 잘 올리고 있다. 5골 3개 도움이니까 그러면은 거의 100분 조금 넘는 동안에 하나의 공격 포인트 올리는 거니까 거의 한 경기당 하나 정도 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결국엔 브라이튼에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한 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엔 저희가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얘기 드렸듯이 카라스코와 지금 경쟁 상태다. 벨기에 대표팀에서. 아무래도 둘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뛰는 포지션도 비슷하다 보니까 둘이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가 공격적인 윙백 역할인 거죠. 사실 뭐 카라스코가 지금 수년간 뭐 벨기에 대표팀의 주전 윙백으로 뛰어왔기 때문에 부상 이슈가 뭐 아니라면 월드컵 본선에서도 일단 카라스코가 먼저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벨기에 대표팀 뭐 일단은 월드컵에서 어떤 전술로 어떤 명단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뭐 이 팀은 기본적으로 3-4-1 포메이션을 쓰고 있긴 하죠. 그리고 뭐 부상만 없다면 루카쿠와 원톱에 이제 에당 아자르하고 데브라이너가 이제 2선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카라스코하고 메니에르가 좌우 풀백에 이제 또 카스타뉴까지. 그래서 윙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긴 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더블 볼란테로 비체가 틀레망이긴 한데 최근에 비첼이 백스리로 전환을 했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3백으로 뛰고 있죠. 아직 벨기에는 그러진 않고 있는데, 벨기에가 지금 센터백 뎁스가 그렇게 좋지 않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첼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알더베르트가 또 이제 카타르로 가기도 했었고, 분명히 폼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보야타도 폼이 훅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첼이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도 그럼 뭐 덴동커라던가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렇게 된 카라스코하고 이제 트로사르가 왼쪽 윙백을 놓고 기본적으로 경쟁할 거라고 보지만은, 에당 아자르가 예전 에당 아자르가 아니잖아요. 레알에서도 지금 못 뛰고 있어요. 그리고 에당 아자르 동생 토르강 아자르도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차라리 카라스코나 트로사르를 올리고 둘을 공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호흡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폼으로 봤을 때는 뭐 토르강 아자르든 뭐 에덴 아자르든 사실 트로사르와 카라스코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회를 앞둔 시점에 충분히 트로사르가 카라스코와 함께 벨기에 공격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워낙 에당 아자르가 벨기에 대표팀에서의 상징성이 너무, 솔직히 말하면 벨기에 대표팀만 놓고 보면요, 데브라이너보다도 에당 아자르의 상징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주장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수가 뭐 이 벨기에 대표팀을 떠나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꼽혔던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벨기에 황금 세대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평가전에도 못 빼더라고요, 에당 아자르를. 근데 지금 부상만 없으면 그래서 에당 아자르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지금 출전 시간이나 기회 등의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벨기에가 월드컵 첫 경기에서 만약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다면 감독도 결정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F조가 사실 만만하지 않잖아요. 캐나다, 모로코, 크로아티아인데 뭐 다 어느 한 팀 약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조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한 팀 확실하게 강팀도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어느 한 팀 약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16강에 올라가더라도
2조의 1, 2위를 만나게 되는데 네. 스페인 아니면 독일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벨기에.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독 바꿨잖아요. 네. 감독 바꾸자마자 지에랑 마즈라이랑 다 돌아왔더라고요. 그렇죠. 전부 다. 결국엔 이제 모로코의 전력도 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물론 캐나다가 최근 평가전에서 좋지 않긴 했어도 어찌됐거나 4번 포트에선 가장 예. 강팀으로 평가받았던 게 캐나다이긴 하죠. 예,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사실 만만치가 않고 네. 결국에 이제 벨기에가 아자르를 어떻게 좀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 아자르가 안 좋을 때 트로사르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주요 소식도 한준TV에서 그리고 스카우트 H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